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9월 13일, 현재 시각은 4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주말 동안 두산인프라코 생각을 한다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 주가 하락을 갭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갭 하락하면서 다행스럽게 좀 메꾸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근데 워낙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난 뒤라 전혀 이제 감흥조차 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어요. 유상증자가 문제인 거죠. 유상증자가 감자야 이 기업 가치가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개선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감자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감자까지는 그래, 너그러운 마음으로 니네가 기업을 개선을 시키고 이 이익 충당금으로 주주분들한테 뭐 배당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를 사용을 하든지 그래 이해를 해줄 수 있다 이거야. 시간이 지나면은 개선을 시켜주겠지. 기다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를 했다, 거의 기업을 하나를 더 만드는 수준이다 보니까 9천억짜리 기업을 8천억을 유상증자를 하겠다, 8천억짜리 9천원짜리가 8천원짜리 새끼치는 거예요. 근데 따로 만들면 다행이지. 따로 만들면 다행인데 얘를 그걸 몸짓을 불린다. 돈을 받고 한다. 돈을 받고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그렇죠. 근데 싸게 하는 게 문제죠. 싸게 돈을 받고 주식수가 그만큼 풀리고 감자를 하는 목적. 뭐 주주분들을 위해서 감자를 할 겁니다. 근데 주주분들을 위해서라고 해놓고 유상증자를 또 해버리니까 주주분들은 할 말을 잃는 거죠. 감자 막으면서 유상증자 혹시 유상증자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 근데 결국에는 결정이 났습니다. 자, 대규모 유증과 무상 감자로 주주 가치를 훼손시켰다. 감자까지는 주주 가치를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감자까지는. 근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무상 감자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킨다. 지분에 대한 변화는 없거든요. 똑같이 줄고 똑같이 늘고 하는 게 감자, 특히 이제 감액을 시킨다, 자본 감소를 시킨다 라고 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라서 지분율에 따른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 주가의 가치, 우리가 회사 자체가 실적 회계 자체가 좀 좋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들이 되는 상황들이라 근유적이지만 않지만 유상증자를 안 했다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충격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내용들을 보면 좀 키울게요. 키우고 나서 보면은 주식 분할 뒤 거래를 재개한 7월 21일 1만 1,000원보다 낮은 종가를 기록한 적은 없다. 대규모 유상증자와 무상 감자로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주가가 영향을 받은 모양새다. 액면가 5,000원 보통주에서 1,000원으로 감액하는 무상 감자, 연내 8,0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 계획을 밝혔다. 주당 6,950원에 신주 1억 발행할 예정이다. 여러분들이 예정이다라고 하죠. 예정. 가격이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주가를 얘네들은 5,000원, 4,000원 이렇게 산다라는 게 발행을 하겠다 라는 게 아니고서는 유상증자를 발행하기 위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하락 방어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관리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소액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네들 뭐 장난치나 이것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주주 가치가 지나치게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심한 거 아닌가 진짜. 심한 거 아닌가. 증자 규모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너무했다. 애널리스트 삼성증권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니네 좀 너무했다. 얘기하잖아요. 너무했다고. 증자 규모가 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증자 규모가 예상보다 뛰어넘는 수준이다. 무상 감자는 회계적으로 자본금을 잉여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작업이므로 기존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유상증자는 생각보다 더 큰 희석 효과가 유발될 것이다. 증자 규모가 생각보다 컸던 이유는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법인세를 지출하면서 이걸 왜 주주분들한테 부담을 하냐고. 그게 열받는 거죠. 그게. 자,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고 나서 이 눈에 진짜 꼴보기 싫은 현대제뉴인 너무 사심 담았네요 제가.
자, 좀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중립적으로. 자, 현대제뉴인에서 출자 금액을 내 가지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다. 1주당 가격이 6,950원이다. 증자 금액. 자, 여기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네들은 참여를 당연히 해야죠. 얘네들은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매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오히려 참여를 안 해? 참여를 안 해? 지분율을 오히려 끌어내려? 참여를 안 해서 주식수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증가되고 얘는 그대로다. 다른 사람들이 증가되잖아요. 얘가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 다른 소액 주주들이 있는데 유상증자는 얘는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은 총 비중에 따랐을 때 얘가 비중이 낮아지죠. 얘가 인수를 했는데 비중을 낮아지는 짓을 할까? 이런 짓을 할까? 아니죠. 얘도 참여를 해야죠.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현대제뉴인. 얘가 지분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약간 뭐 그런 것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1차 발행가가 6,950원인 겁니다. 일단은 1차 발행가, 2차, 3차까지 한다라고 했죠. 자, 일단 유상증자 일정을 우리가 중요하죠. 유상증자 일정을 볼 건데 다른 거는 뭐 일단 6,950원 3차까지 발행한다고 했죠. 3차, 1차, 2차, 3차까지 발행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한다. 낮은 금액으로 주가 하락 방어를 해줘야 되죠. 얘네들이 낮은 진짜 4,000원, 3,000원 막 이렇게 6,000원, 6,000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5,000원 막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은 이 평균 가격을 계속 지켜줘야 돼요. 일단은 가격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죠. 1주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 권리락이죠. 권리락일 우리 상장 예정일이고 여기 보면은 권리락일이 있는데 배정 기준일이 있어요. 자, 효일 거래일로 치는 겁니다. 거래일 명심하세요. 거래일이에요. 자, 이 3일이 권리락은 보통 전날이 권리락일인데 권리가 나가 떨어진다. 권리락에 매수를 하면은 권리락에 이 주가가 할인이 되거든요. 할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라고 했죠. 근데 할인율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60% 할인이다 라고 하면 이게 4,000원, 6,000원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60%까지 된다. 40% 마이너스 할인이 된다. 6,000원이 되겠죠. 되겠죠. 권리락일. 권리락. 근데 이거를 맞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안 맞고 주가 떨어진 거 다 할인된 다음에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권리가 없어요. 이거 유상증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 전날 3일이니까 2일 거래일로 쳤을 때 이게 만약에 3일이 공휴일이다. 그럼 2일이고 1일이 되겠죠. 이게 권리락일이 되겠죠. 공휴일이면은 거래일로 치는 거예요. 자, 이 거래일 전 예를 들어서 3일이 그냥 보자. 그냥 볼게요, 제가. 3일이 수요일이고 2일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2일에 내가 매수를 하고 수요일 3일 권리락을 맞아야 돼요. 권리락 때 주가 할인되니까 이 충격 우리가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이때 매수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다 권리가 생긴다. 여기가 권리가 생긴다. 실질적으로. 자, 이거 참고로 하시고 청약 예정일 12월 8일 청약을 하는 날이다. 잔고에 2시까지 9일 2시까지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잔고에 1주당 1주를 받으니까 내가 1주를 갖고 있다. 1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1.1주를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6,950원이 잔고에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되고. 자, 거기에서 나는 만약에 신주인수권이 들어오잖아요. 신주인수권이 들어왔는데 유상증자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상장 기간이 있어요. 11월 24일에서 11월 30일까지. 이때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거 신주인수권 이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있어요. 이 가격이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 보면 디스카운트지만 단기로 보면은 진짜 뭐 짜증 나는 거고. 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상장이 12월 28일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신주 상장이 되는 것까지 디스카운트가 생기겠죠. 10,000원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얘네들은 권리락을 맞으면서 그 추후에 돈을 또 밀어 넣으면 되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주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주다. 예를 들어 모아놨다. 그러면 유상증자 100주 110주를 권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유상증자 참여하고 그 나중에 올라가는 거 그때
시장이 내면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싼 가격에 좀 더 비중을 확보를 더 해놔가지고 평균 단가 어느 정도 맞아놓고 대신 이제 권리락을 맞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할인이 좀 더 되겠죠. 할인이 돼가지고 유상증자를 유증을 참여를 하던가 하시던가 아니면은 현금 확보를 해놓고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조금만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은 50주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유상증자로 55주만 참여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던가 내가 여러 개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얼마 안 돼. 그러면은 좀 확보를 좀 싼 가격에 더 사가지고 권리락 이전이죠. 매수를 해가지고 좀 확보를 하든가. 약간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신주유수권을 매각을 하든가. 손실을 좀 보전을 하시던가. 신주유수권 매각된다 그러고 했죠. 자, 평단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만큼 시총이 늘어나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사라지죠.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는 거는 유상증자 그 이유를 보는 겁니다. 그 이후를 유상증자를 딱 했을 때 그때 당장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복잡하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정리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공감이 돼요. 현대 이름 붙은 거랑 엮이지 말아야 한다는 친구 말을 들었어야 했나 싶네요. 그래요. 좀 공감이 됩니다. 두산이란 기업은 주주들을 생각 안 하는 회사. 이게 두산 인프라코어였다가 지금은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예요. 두산의 브랜드뉴를 주면서 현대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매각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감자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아까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저도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감자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유상증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참 이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가 기존 주주분들을 인질 삼아서 거의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 억지로 유상증자 참여를 하게끔 수를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밖에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없네요. 자, 일단 지켜보면서 계속 일정들 안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오시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여기 오시게 되시면 김윤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는데 자 9월 1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전 2승 여기 게시판 들어와 보게 되시면 장전에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장전 뉴스들 그런 것들 브리핑을 드리고요. 9시 1분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현재가 12,400원 1차 목표가 12,800원 손절가 11,5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오하임 INT 현재가 7,900원 1차 목표가 8,140원 손절가 7,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죠. 그리고 이제 장중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종목들 안내를 계속 드려요. 장이 마감이 되면은 추천드린 종목들이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9월 한 달 동안 추천드린 종목들 이렇게 수익률 표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겠죠. 최근에 또 장이 또 안 좋은 상황이라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승률이 괜찮다라는 거. 이 안에서만 조금씩 먹으셔도 괜찮겠죠. 단기 종목 좀 원하시는 분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여기 테마주 검색기 클릭해서 오시면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요. 테마 분석까지 오셔가지고 여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있죠. 굉장히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